Hello everyone, this is Lisa from No Problem Consulting Agency. I'm the licensed immigration consultant of Canada.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2024 Canada's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changes and its summary and what we need to do to tackle this situation onwards.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프라블럼의 리사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들어와서 지금 계속 변동되고 있는 캐나다 스튜던트 스트림 관련해서 총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오셔가지고 스포츠 오픈 워크 퍼밋은 된다, 포스트 그레이지에이트 워크 퍼밋은 안 된다, 스포츠 오픈 워크 퍼밋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에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지금 간결하게 5분 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갈게요. 지금 오늘 서머리는 총 6가지네요. PAL,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스포츠 오픈 워크 퍼밋에 관련된 신규정, 그리고 포스트 그레이지에이트 워크 퍼밋에 관련된 신규정, 그리고 온타리오 스터디 퍼밋에서 이 PAL과 관련된 규정들 변화하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교에다가 이걸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BCPMP에서 이 인터내셔널 그레주에이트과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프로그램을 2025년 1월부터 변동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퀵 펀 팩트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런 변동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변화됐고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변동된 상황에서 내가 계획했던 거랑 달라지는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옵션을 어떻게 잡고 어떤 식의 계획을 짜내줘야 되는지를 지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순서적으로 2024년 캐나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프로그램에서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결한 정리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말 그대로 간결하게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캡과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가 생겼다. 자, 캡은요, 말 그대로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제한이라는 거는 학생 비자의 사람 수,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승인해주는 숫자에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학생들한테도 원래 그 전부터도 학생 비자를 거절을 냈던 케이스들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래 학생 비자가 거절률이 높았던 국적자들 이외에도 이번에 학생 비자를 하는 학생들의 학생 비자 승인율 자체에 손을 볼 것입니다. 그런다는 소리는 이 학교에 팔이라는 거를 주는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극단적인 예로 100명의 학생한테 이 팔이라는 거를 줄 수 있는 A라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A라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좀 따질 거예요. 보고 따져서 이 학생이 비자가 나올 수 있을 법한 가치가 있는 학생인지를 조금 살펴보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열심히 미리 해서 잘 나올 것 같은 애를 줘라라는 거를 미리 안내를 하는 거고요. 이 팔을 못 받으면은 사실 학생 비자 자체를 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 칼리지급 이상으로 학교를 가시는 경우에는 지금 이 팔이라는 게 전체적인 모든 주에서 다 필요하게 되었고요. 유일하게 제외되는 거 있죠?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스튜던트랑 마스터랑 닥터리는 안 한대요. 그리고 in Canada permit holder, 캐나다 내에서 이미 퍼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텐션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OK를 쳐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트 그레이지 워크 퍼밋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터 그레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왔는데요. 이제 마스터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면 2014년 2월 15일부터 이 3년짜리 워크 퍼밋을 무조건 준다고 해요. 2년이 안 되더라도. 그럼 이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측면이 여기겠죠? 그러면 무조건 최대한 짧은 마스터 프로그램을 들으면 가장 이익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런 학교들에서는 이걸 가지고 적용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마스터 프로그램은 사람 수를 뽑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무작정 옛날처럼 5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뽑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ublic Private Partnership College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사립학교들은 원래 PGWP를 잘 안 주기는 했는데 사립학교를 끼고 들어와서 퍼블릭 스쿨로 넘어간 케이스들 같은 파트너십의 칼리지 프로그램을 있는 경우에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PGWP 이 친구들한테는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는 Open Work Permit for Spouse 이거죠. 이게 제일 문제가 될 텐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제일 사람들이 더 이상 학생 비자를 지원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이 학생 비자
를 가진 학생들의 배우자에게 오픈 워크 퍼밋을 주는 케이스가 딱 하나예요. graduate and professional 레벨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디그리 레벨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학위 이상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graduate 레벨이니까 뭐 마스터나 석사 이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많이들 와서 공부하셨던 칼리지 레벨의 디플로마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하면 이 스포츠도 오픈 워크 퍼밋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되게 굉장히 빅 턴오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눠드릴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퀵 팩터들이야. 정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는 건데 어차피 영상 긴 거 안 보실 거니까 추가로 이렇게 몇 가지 영상 만들어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했던 서머리들 차근차근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릴레이로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